목욕탕 가서 씻을 때랑 어느 때 물을 많이 쓰게? 목욕탕이. 네, 목욕탕이. 왜냐면은 이거는 내가 돈을 적게 쓴다고 적게 내고 많이 쓴다고 많이 내는 게 아니니까 같이 쓰는 거라서. 지우는 너 문제 풀면 돼. 얘네 지우는 복수 나가고. 자, 그래서 같이 쓰는 자원을 우리가 공유 자원이라고 하는데, 이 공유 자원이라는 게 쓰다가 보면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소비하는 자원인데 막 쓰게 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그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기는 건데요. 자, 지문 같이 보겠습니다. 공유 자원의 비극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자, 한 문장씩 번갈아서 읽어볼게요. 공유 자원은 두 문장씩 할까? 두 문장씩 이거 연어부터. 공유자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소비하는 자원. 공유 자원의 개념, 정의. 그다음 공유재산 공유자산. 예를 들어 공유는 우리 모두 공동으로 소유하고 소비하는 자원이다. 사진자들, 바다에 있는 야생동물들의 피는 이름 모를 곳, 서울 시민들이 식수를 담당하는 한강도 공유 자원이다. 또한 경상북도의 성물과 같은 관광자원이나 휴대전화 소유자에게 필요한 정보도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유자원. 자, 예시가 들어가 있죠. 예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예시가 들어가 있다. 자, 본문. 공유자원은 거듭나는 토론대의 특성이다. 이는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고 표현된다. 이 음식을 여러 사람과 함께 먹을 때와 혼자서 먹을 때 어느 쪽이 더 맛있게 느껴질까? 당연히 다른 사람과 같이 먹을 때 훨씬 맛있다고 느껴진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여러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을 때 당하는 밥을 즐겁게 맛있게 먹는다는 점에서 공유 자원의 희극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음식 입장에서는 빨리 사라지게 되므로 이 경우 역시 공유 자원의 비극에 해당된다. 네, 자원의 관점에서 바라본 입장과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입장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대조, 대비, 되어 있는 거예요. 북유럽. 공유하는 어느 도시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를 만들어 사서 시내에 거제해 주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필요한 시민은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전거를 길거리에 그냥 두도록 했다. 자전거가 필요한 또 다른 사람은 길거리에 있는 자전거를 타고 자기 목적지로 갈 수 있었다. 아주 표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구상이다. 네, 긍정적 효과죠. 그런데 그런데 그 결과 상당수의 자전거는 도망가거나 남아있는 자전거들은 대부분 고장나고 더 이상 수업되었다. 네, 공유 자전거 정책에 부정적 결과가 나와 있고요. 조금 부산의 강화도 실행되지 못했다. 공유 자원의 비극 때문이다. 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결과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수산 자원. 수산자원,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한다. 10년 전만 해도 조기는 우리나라 처음인데 걸렸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다. 조기는 우리나라 서해에서 부화해서 중국해를 거쳐 대만 인근까지 갔다가 다시 서해로 돌아와서 알을 낳는다. 알을 낳은 조기를 잡으면 죽을 텐데 어부들은 조기가 알을 낳기까지 기다리지 않다. 기다리는 동안 어부들이 먼저 조기를 잡기 때문에 조기가 다니고 김영수가 나오게 잡는 것이다. 네, 모조리 잡아들인 거죠. 싹쓸이를 하는 겁니다. 싹쓸이. 우리나라 어부들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의 어부들까지 모두 조기를 잡았다. 조기가 알을 낳기도 전에 잡아버린 탓에 이제는 거의 씨가 말랐고 당연히 조기값이 급등하였다. 네, 그래서 역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조기는 주인이 따라왔기 때문에 누구나 참고가 남은 조기 것이 제가 변화되는 건 아주 조기를 더 많이 잡아간 것이다. 물론 어부들도 조기가 낳기 전에 참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만 고기잡이를 멈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아무도 조기 잡는 손을 멈추지 않게 되었고
이게 정부는 조기에 대한 금어기를 설정하게 되었다. 금어기는 물고기 잡는 거를 금지하는 시기를 금어기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 조기잡이에서 일어난 공유자원의 비극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사례. 다음. 시장에 맡겨놓은 공유자원의 비식을 피하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들의 기회를 필요하다. 자, 시장에 맡길 수가 없는 이유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에요. 인간의 이기심.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네. 일단 나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고. 다음. 공유자원의 문제는 정부의 개입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단 공유자원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했다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정부는 사람들의 권리를 잘 생각해서 개입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게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된다. 다음. 정부와 개입과 발생한 부작용은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한 바다에서 금고가 작은 뱀을 삶아서 그렇답니다. 금코가 작은 그물은 어린 물고기까지 모두 잡아먹어 바다의 자원을 없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어부들은 몰래 금코가 작은 그물을 사용한다. 그리고 경비정을 또 쫓아오며 잡히지 않기 위해 그물을 무조건 지시면 된다. 에너지 그물 바다에 벌게 되는 행동 바다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네. 공유자원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어. 개입을 했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물을 끊고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가 오염시켜질 거 아니에요. 지우야, 네. 공부 좀 해. 다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까지의 공동체의 사례를 살펴보자. 자, 바닷가재 랍스터 있잖아요. 랍스터. 1960년대 이 지역의 어부들은 바닥까지의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공유자원의 비극을 겪고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부들은 좋은 생각을 문제를 발생해서 설치할 수 있는 엄한 숫자를 제한하기로 자발적으로 개입을 한 거죠. 다른 사람이 어망을 더 설치하는 것을 서로 감시하게 되면서 불법적으로 어망을 설치하는 가맹이 사라졌고 결국 바닷가의 숫자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어망 숫자를 제한한 결과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민들은 꼭 자신이 어망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부는 숫자나 제한이 있으면 어망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어망 숫자를 계속 제한한 상태에서 어망을 설치할 수 있는 거리를 회의적이고 새벽 바닷가에 정원하는 사람들은 기존 어부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사회다. 어망 설치 거리를 팔면서 어부들은 일을 적게 하면서도 소득을 전부 가졌다. 자,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는 자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유시장 경제. 그런데 어느 정도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택시 운전을 면허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택시 운전은 면허가 있어요. 면허가. 운전면허 말고 택시 운전면허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격이 갖춰져야지 할 수 있어. 아니면은 이 개인 택시의 그 사업자를 사와야 됩니다. 택시 중에서 회사 택시 말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 그 면허를 사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지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음. 이 사회가 시사하는 점을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망을 제한했다면 다른 여러 나라에서 어처럼 좋은 기술이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어부들이 자체적으로 제한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불법으로도 자치를 감췄다. 네, 불법 조업이 자치를 감췄어요. 자, 그 계기는 뭐였냐면 자체적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이에요. 자체적 그리고 자발적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체적, 자발적에서 자가 무슨 자? 무슨 자? 스스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했다라는 게 정부가 개입한 게 아니라. 알겠니? 주민들이 스스로 했다. 다음. 왜냐하면 어부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불법 부업을 자발적으로 방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 공화가 철저히 권리를 갖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처럼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하는 원적인 이유는 소유권과 관련된 이유로 그에서 방법도 소유권 관련을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자발적 개입을 할 때 선행되어야 되는, 먼저 실행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합리적인 그런 결정 과정 이런 게 또 필요하겠고요. 뒤에 의해 과자까지 공동체처럼 공유자원을 각자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 공유자원의 비극을 기원한다. 자, 여기 나온 해결 방법은 뭐라고요? 공유 자원을 각자의 재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유 자원 이거 모두의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 거이기도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면 소유권을 해결할 수 없는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공유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기가 점점 오염되고 있다. 탱크 탄약 원탕하는 지구의 파라오는 나머지는 열대기를 보존하여 동기에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아마존 원주민들이 열대기를 보존하여 물질을 것은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열대림을 태워서 박제를 이루고 작물을 키워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네. 그런데 그들에게 지구 환경을 위해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라고 할 수 있을까? 지구의 허파라는 표현은 일단 비유적 표현이고요.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네 개발하지 마. 환경을 위해서 라고 하면 이건 역차별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진국들은 이미 개발을 많이 했지. 선진국들은 개발을 많이 해서 부를 누리고 있잖아. 근데 그걸 포기하라고 하면 안 되지. 사실은 경제적 경제적인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생활하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가혹한이다. 그러므로 열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에게 동기를 예를 들면 열대림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원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면 원주민들도 열대림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유권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소유권과 유사한 동기를 비교해서 공유자원의 비극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네, 공유자원의 비극을 방지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자원의 비극 지문을 같이 살펴봤고요. 공유자원과 공유자원의 비극 개념을 알아야 되겠고, 뭐 예시라는 설명 방법도 들어가 있고, 정의도 들어가 있고, 네,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요.